자, 오늘 긴급히 서울 부동산 진단을 하겠습니다. 이전부터 저는 서울 부동산 위태위태하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로는 과거 역사로 봤을 때 서울은 5년 연속 상승을 하고 5년 동안 조정, 다시 5년 동안 상승, 이렇게 5년 주기로 상승과 하락이 반복이 되는데, 이번 주기는 2014년부터 7년 동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언제라도 하락한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공급이 넘쳐나야 결국 서울도 하락할 것이다 라며 서울 집값 잡는 데는 공급밖에 답이 없다 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들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결국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수요는 일정한데 가격만 상승한다면 결국 수요는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 아무리 강남이라 할지라도요. 물가 상승률과 부동산 상승률의 차이는 당연하지만 인플레이션도 적당히 발생해야 하는데 괴리율이 너무나 커져버리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투자자의 매물을 실수요자가 더 이상 받아주지 못하는 형국이 됩니다. 결국 정부 정책 때문에 하락한 것이 아니라 비싼 가격 때문에 하락한 것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현상이라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 아파트 대장주라고 불리는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84 타입을 예로 들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최저점 16억 9천에서부터 2019년 9월 최고점 3억 2천을 찍을 때까지 총 거래 건수는 약 50개입니다. 전체 236세대 중에서 21%가 손바뀜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해당 타입의 거래량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겁니다. 거의 8, 9개월의 시간 동안 매물은 있었으나 거래가 단 한 건도 없었고, 2019년 11월을 마지막으로 실거래가가 찍히며 현재까지 거래가 단 한 건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크로 리버파크가 준공된 다음으로부터 미친듯이 호가가 올라가고 실거래가가 빠르게 따라잡았는데, 매 실거래가가 바로 신고가로 갱신이 되었다는 점과 계단식으로 실거래가가 두텁게 받쳐주어야 하는데 자고 일어나면 1억, 2억, 3억 이런 식으로 급박스럽게 상승한 점, 게다가 정부의 대출 규제로 매매가 15억 이상은 대출이 원천 차단된 점,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전염병, 이렇게 복합된 상호작용이 아크로 리버파크가 거래량 실종으로 나타나게 된 배경이죠. 최근 15억 초과 아파트는 하락장인 반면 6억 이하 아파트는 신고가 랠리, 이런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하락의 공포를 사람들이 더욱 느끼도록 자극적인 기사를 내보이는데요. 전형적인 하락장 전초 단계에서 언론이 펼치는 전략이죠. 개포주공 1단지 전용 49제곱미터가 19억 5천만 원에 팔렸다. 최고가 28억 대비 9억원 내렸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이야기를 풀어가면 사람들은 그건 상속이다, 그건 자전거래다 이러면서 공방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큼 떨어졌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락 추세를 탔느냐, 이 문제입니다. 과거 IMF와 리먼 쇼크 때 서울 부동산에 얼마나 길게 침체기가 왔는지 떠올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도 강남 부동산 떨어졌습니다. 절대로 자유시장 경제에서 불패란 없습니다. 시장 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지면 수요와 공급 곡선의 이동으로 균형점을 맞추기 위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 IMF 때 서울 부동산에 대해 이야기 드렸는데, IMF 바로 직전에는 삼본, 일산 같은 신도시 건설로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IMF가 오고 나서 분위기가 언제 좋았었는지도 모르게 급속도로 시장이 얼어붙게 되었습니다. 그 후 1, 2년간은 집 사겠다는 사람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까지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경기도 수원, 용인, 수지 아파트가 연달아 10억대 클럽에 가입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수도권 부동산 지나치게 과열이 되었고 조만간 침체기가 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세계적인 전염병과 맞물려 앞으로 실물 경제는 장기적으로 침체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부동산 상승론자입니다. 서울이 대세 하락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격이 비싸면 없어진 수요를 다시 찾기 위해서라도 조정되는 것이 바로 시장 경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에서 30% 빠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시장 경제 활동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가격이 빠지게 된다면 다시 상승할 원동력을 찾겠죠. 그게 바로 시장입니다. 이제 지방 부동산에 투자하신 분들께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은, 본인이 투자 위치에 공급량이 점점 많아진다 라는 것을 체감하신다면은 슬슬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아마 본인이 최근까지 알고 있던 가격에서 어느 정도 빠지는 급매물도 나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의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하되 본인이 보유한 재산과 사랑에 빠져서 탈출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긴급히 부동산 시장 진단을 해봤는데요. 이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